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국내선 항공기 다시 탑승할 수 있대요.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보여주고 신원을 확인하는 걸로 패스가 가능해진 거죠. 정부가 이런 안을 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에 신분증 분실이나 도난 등의 이유로 신분증이 없었던 승객이 작년 기준 연간 10,000명이나 됐대요. 맞아요. 이게 임시 신분증 발급받아야 하고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승객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거나 정부24 앱의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사진이 포함된 운전 경력 증명서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대요. 생각보다 참 간편해졌죠? 근데 문제는 국내 여행 가기가 수월해졌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디든 쉽게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좋은 시절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참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잘 참고 있죠? 잘 참는 주말 보내봐요. 그 안에서 소소한 즐거움도 찾고요. 시사가 있는 이야기쇼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3월 29일 일요일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뭐가 그렇게도 좋았었는지. 우리들만 있으면 너의 집 데려다 주던 길을 걸으며 수줍게 나눴던 많은 꿈, 너를 지켜주겠다던 다짐 속에 그렇게 몇 해는 지나. 너의 새 남자친구 얘길 들었지? 나 제대하기 얼마 전.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커졌었지만 오늘 난 감사드렸어. 몇 해 지나 얼핏 너를 봤을 때 누군가 널 그처럼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 내 곁엔 나만을 믿고 있는 한 여자와 잠 못 드는 나를 달래는 오래전 그 노래만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에는 그 옛날 우리의 모습이 있지. 뭔가 분주하게 약속이 많은 20살의 설레임. 너의 학교 그 앞을 난 가끔 거닐지. 일상에 지들어 갈 때면 우리 슬픈 계산이 없었던 시절 난 만날 수 있을 테니. 너의 새 남자친구 얘길 들었지? 나 제대하기 얼마
전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커졌었지만 오늘 난 감사드렸어. 몇 해 지나 얼핏 너를 봤을 때 누군가 널 그처럼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 내 곁엔 나만을 믿고 있는 한 여자와 잠 못 드는 나를 달래는 오래전 그 노래만이. 오늘 첫 곡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듣고 왔습니다. 차분한 발라드 오늘도 아마 오전 시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 듣고 와서요. 여러분들과 좋은 음악들 나눠볼게요. 아우디 새로운 공식 딜러 아이언오토가 선보이는 아우디 팝업 스토어. 동래 롯데백화점 1층 아우디 팝업 스토어에서 시승부터 구매까지 오픈 기념 3월까지 아이언오토의 특별한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아우디 공식 딜러 아이언오토 668-4500. 볼보 자동차 아이언 모터스가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해운대 센터 2019 볼보 서비스 대상 수상. 스웨디시 프리미엄 볼보 자동차를 2년 연속 서비스 대상에 빛나는 아이언 모터스와 함께하십시오. 볼보 자동차 공식 딜러 아이언 모터스. 여러분은 지금 싱싱한 정보가 가득한 KNN 러브 FM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원희 셰프입니다. 와. 러브포텐 일요일 아침 이 시간 90년대, 2000년대 좋은 발라드 곡들 모아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에코의 행복한 날을, 그리고 이어서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예요.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 하지만 누군가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건 네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처럼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 들으면 힘든 하루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임창정, 차태현 둘 다 참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그런 만능 엔터테이너들이죠. 임창정의 그때 또다시 그리고 차태현의 모르나요 오랜만에 준비했어요. 노래 두 곡 듣고 옵니다. 내가 없는데도 해는 들고 또 지고 참 너무 세상은 하나 변한 게 없어 삼켰어 내 슬픔이 갑자기 터져왔어 내가 살고 싶던 삶이란 이게 아닌가 아마도 운명이 나를 잘 몰랐기에 우리의 인연을 엇갈리게 했나봐 이 세상에서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하지만 난 사랑했잖아 살아있었던 거야 네 곁에서 함께했던 날 동안 그걸로 됐어 나를 완전히 태울 수 있었던 축복을 내게 줬으니 참아볼게 잊어도 볼게 널 위해서라면 허나 그래도 안 되면 기다릴게 그때 또다시 온몸에 품어도 바람은 흘러가고 밤새워 지켜도 꽃은 시들겠지만 하늘 아래 네가 있어 오늘 난 눈부셔 널 향한 마음엔 시작만 있는 이유로 하지만 난 사랑했잖아 살아있었던 거야 네 곁에서 함께했던 날 동안 그걸로 됐어 나를 완전히 태울 수 있었던 축복을 내게 줬으니 참아볼게 잊어도 볼게 널 위해서라면 허나 그래도 안 되면 기다릴게 그때 또다시 나를 떠나도 그걸로 됐어 나를 완전히 태울 수 있었던 축복을 내게 줬으니 참아볼게 잊어도 볼게 널 위해서라면 허나 그래도 안 되면 기다릴게 그때 또다시
소식은 오질 않네요. 왜 떠나갔는지 이별의 말도 하지 못하고 갔는지 원망해도 그대 귓가에 안 들리나요? 참 많이 힘들었었죠. 그대 떠나버리고 날 사랑한 적 없나요? 한 번 말해봐요. 보고 싶은 건 나뿐인가요? 그댄 아닌가요? 처음 온 것처럼 문득 내 앞에 오시려나요? 그대 주려고 묻어둔 내 맘 끝내 모르나요? 참아 못했던 그 말 사랑한다는 그 말. 다 끝난 사랑이라고 혼자 다짐해도 또 그대 모습 떠올라 눈물 떨어져요. 보고 싶은 건 나뿐인가요? 그댄 아닌가요? 처음 온 것처럼 문득 내 앞에 오시려나요? 그대 주려고 묻어둔 내 맘 끝내 모르나요? 참아 못했던 그 말 사랑한다는 그 말. 일부 끝곡 이소라의 그대와 영원히 골랐습니다. 잠시 듣고요. 2부 옛날 라디오로 돌아올게요. 헝클어진 머릿결 이젠 비서봐도 말을 듣지 않고 초점 없는 눈동자 이젠 보려 해도 가구 예쁘다. 어디서 했어? 선프라자에서 내 스타일로 골랐지. 선프라자? 해운대 선프라자 지하 1층엔 브랜드 가구가 다 모였어. 넓지, 크지, 가격도 좋아. 가구 고르기 딱 좋아. 가구는 역시
해운대 선프라자 지하 1층. 쇼핑 선프라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버려진 양심. 우리 지구와 동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으세요. 확 줄이고 현명하게 처리하며 가치 있게 쓰기. 사회적 책임으로 리턴 프로젝트. 환경과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사회공헌 박람회는 가치의 가치를 더합니다. 이 캠페인은 두베럴 투모로우 화승그룹과 함께합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4월 15일 투표 꼭 하실 거죠? 18년을 기다려온 첫 선거니까. 내 사업 시작하고 첫 선거니까. 우리 아기 태어나고 첫 선거니까. 은퇴하고 나서 첫 선거니까요. 모두가 첫 선거란 마음으로 꼼꼼하게 신중하게 첫 선거 새 출발 공익광고협의회.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 거제 90.9, 진주 98.7MHz. KNN 러브 FM입니다. 해운대의 설레임과 롯데캐슬의 품격 그대로 49층 프리미엄 랜드마크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 스타. 해운대 하늘 한가운데 가장 빛나는 곳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려요. 아우 나 얘들 너무 좋아. 부탁해.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어려운 시사 정보 쉽게 부탁드릴게요. 러브포텐 민설씨, TV에서도 보고 라디오에서도 보네요. 화이팅! 러브포텐 박미설입니다. 귀에 완전 쏙쏙 꽂히네요. 잘 들을게요.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주세요. 러브포텐 민설씨 유익한 정보 기대할게요. 파이팅! I just remember that time at the market. Snuck up behind me and jumped on my shopping cart and rode down aisle 5. You looked behind you to smile back at me. Crashed into a rack full of magazines. They asked us if we could leave. Can't remember what went wrong last September, though I'm sure you'd remind me if you had to. Our love was comfortable and so broken. I sleep with this new girl I'm still getting used to. My friends all approve, say she's gonna be good for you.
they throw me high fives. She says the Bible is all that she reads and prefers that I not use profanity. Your mouth was so dirty, life of the party, and she swears that she's artsy, but you could distinguish miles from Coltrane. Our love was comfortable and so broken in. She's perfect, so flawless, or so they say. I can't see the smile that she's faking and poses for pictures that aren't being taken. I loved you, gray sweatpants, no makeup, so perfect. Our love was comfortable and so broken in. She's perfect, so flawless, I'm not impressed. I want you back.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2부 첫 곡 듣고 왔습니다. 존 메이어의 컴포터블이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요. 오늘 일요일이죠. 옛날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펼쳐볼게요. 볼보 자동차 아이언 모터스가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해운대 센터 2019 볼보 서비스 대상 수상, 스웨디시 프리미엄 볼보 자동차를 2년 연속 서비스 대상에 빛나는 아이언 모터스와 함께하십시오. 볼보 자동차 공식 딜러 아이언 모터스. 아우디 새로운 공식 딜러 아이언오토가 선보이는 아우디 팝업 스토어. 동래 롯데백화점 1층 아우디 팝업 스토어에서 시승부터 구매까지 오픈 기념 3월까지 아이언오토의 특별한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아우디 공식 딜러 아이언오토 668-4500. 산동네에서 시내 중심가를 지나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장소에는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있기 마련인데요. 긴 세월에 묻혀버린 이야기, 기록으로만 남은 부산의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들어봅니다. 이용득의 옛날 라디오. 이 시간 부산 세관박물관장님 이용득 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관장님. 예, 안녕하세요.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합니다. 예. 요즘은 참 건강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예. 네, 꼭 건강해야 됩니다. 봄 기운이 참 이 완연한 3월 하순인데요. 옛날 같으면은 봄나들이 가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봄의 일상을 좀 다들 잃어버린 것 같죠?
맞아요. 봄의 생기 속에 코로나가 반드시 좀 퇴치를 되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옛날 라디오는 오늘도 타임머신을 타봅니다. 오늘은요, 개항을 전후해서 부산 지방을 찾아왔던 선비들의 유람 기록을 통해서 우리 부산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부산, 그러니까 옛날이면 동래인데 여기 유람하기도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유람 기록들이 좀 많이 남아있나요? 예, 그 조선 시대 그것도 그 개항을 전후해서 부산 동네 지역의 고적과 풍물을 유람하고 기록을 남긴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그 조선시대 식자층이라 할 수 있는 양반층, 그러니까 선비들이 유람을 하고 그때 보고 느낀 것을 기행문처럼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그 부산 지역의 유람 기록 몇 편을 통해서 과거로의 그 부산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네. 예, 부산 지역의 유람과 관련하여 최고 오래된 기록으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1569년 기사년에 이 지역을 유람하고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그 유정 최응사의 복례 기행이 그 유일하다고 이 분야의 전문가인 경성대학교 한문학과 정경규 교수는 밝히고 있습니다. 복례 기행. 네, 복례라는 말이 저는 뭔가 했는데 이게 옛날 동래의 별칭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유정 최응사는 경북 영천 사람인데요. 한때 그 전라도 장수와 경상도 진해에서 오늘날 그 역관이라 할 수 있는 그 훈도를 그 역임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족을 데리고 대구 그 팔공산으로 피난했다가 어병과 성군을 그 모아가지고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복례 기행은 그의 나이 신살에 당시 그 동네 부사 항박의 그 초청으로 동네 유람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최응사는 동네 기행을 위해서 영천에서 영남대로를 따라 출발해서 첫째 날은 경주에서 1박을 하고 이튿날은 양산 통도서에서 그 살채 되는 날은 그 동네부에 도착을 해가지고 유람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지금 학소대 지금 같으면 동래구 그 칠산동에 있었던 그 누각인데요. 그 학소대하고 범어사. 그다음에 온정은 지금 온천장을 말하죠. 온정에서의 목욕을 하고 초랑에서의 그 변방을 지키는 방위태세와 다대포의 그 전령도의 그 수만 수천 기상은 그 길이 그 다급하고 생각이 많아서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유람 기록을 통해서 5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몇몇 그 명성지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 전파다 드리고 있는 그러네요. 예. 뭐 범어사, 다대포 이런 것들 참 500년 전의 명승지를 지금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다음으로 만나볼 유람기 누구의 유람기인가요? 예, 두 번째는 그 임진왜란 이후에 부산 지역의 실정을 살펴볼 수 있는 여행기가 됩니다. 경상도 상주 출신인 가와 조익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영남록이라는 여행 기록인데요. 그러니까 조익이라는 사람, 호가 가와군요. 예, 가와죠. 네. 예, 그렇죠. 예, 임진왜란 후에 그 민심을 수습하고 군대 정비를 위해서 경상, 전라, 충청, 강원 사도의 군대를 지휘하는 채찰사라는 게 있는데요. 자, 그때 이 사도 채찰사 자리를 이 항복에 절친한 친구였던 한음 이 덕행이 그 처음으로 보직을 받게 됩니다. 예. 1601년에 신축년 여름에 채찰사가 영남 남부 해안 지방의 그 방비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떠날 때 그 조익은 그 종사관 신분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거점이었던 부산 지역에서 새로 수축하고 있던 부산성의 공사 진척상 등의 그 점검 등을 영남록이라는 여행 기록에서 남겼습니다. 네, 이 여행기는 방비 시설에 대한 기록인 건데 그럼 다른 여행기보다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여행 기록은 그 임진왜란 직후 부산 지방을 여행한 최초의 그 사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술년 1598년이 되는데 11월 왜군이 그 철수를 하고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부산에 진입한 이후 임진왜란 이전에 있었던 부산성의 존폐와 임진왜란 도중에 주둔한 왜군 본령의 모습이 어떤 행태로 남아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록이 됩니다. 진짜 임진왜란 이후에 부산 어땠을까? 부산 지역의 성 같은 이 방비시설을 점검한 내용인데 변방의 이 부산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예. 유람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렇게 관광 같은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뭐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동네 맛집도 가고 명소도 즐기고 이랬을 것 같은데 이런 기록들은 또 없나요? 있습니다. 그 개항을 전후해서 이 지역을 유람한 기록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개항 전에 경상도 그 산청 사람이 남긴 여행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호가 그 해정인 민재남은요. 그 동유로
동쪽을 이제 그 여행을 했다는 기록이죠. 동유록이라는 그 유랑기를 남겼는데 어릴 때 집에서 그 독학을 해서 학문을 성취하고 중년 이후 전국을 유람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능을 지키는 말단지기인 헌령 참봉으로 그 청구가 됐는데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평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행자 민재남은 1857년 개항을 불과 10년을 앞두고 그의 나이 55살에 부산 동네 지역을 여행하게 되는데요. 그는 먼저 그 김해 죽도에서 배를 타고 맹지를 지나서 지금의 장림에 있는 포구에 도착하고 다대포의 모른 데를 둘러본 뒤에 용두산 공원에 있었던 일본인의 마을이죠. 초랑회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우연히 7명의 일본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처음 만나자마자 아주 매우 정말 기이하고 그런 것을 봤다는 겁니다. 예. 네, 일본인들이 괴이했다. 어떤 부분이 있었길래 좀 괴이하게 느껴졌을까요? 예, 7명의 일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 노인이라 부르면서 나이가 몇이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한자로 된 말은 조금 알겠는데 어떤 말인지 그 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 이제 일본말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네. 그 이제 한문을 통해서 이제 필탐을 하게 됩니다. 아, 서로 한문은 어느 정도 통하겠네요. 그렇죠. 예, 이어서 그 일본인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도 밀양박 씨와 선상김 씨가 있는데 그 선조는 모두 기국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작은 일본 사람이 한자 정도 그러니까 약 30cm 되죠. 남짓한 물건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머리 쪽으로 끄집어내면서 눈에 갖다 대더니만 그걸 건네면서 노인께서 한번 보시라고 하더랍니다. 한쪽 눈에 갖다 대니까 눈이 어지러워서 보이는 것 같은 것이 점점 없어지면서 한참 만에 시선이 안정되고 심리 사이에 나물 키는 여인이 강주리를 이고 있는 모습과 뱃짐을 지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 천리경 앞에 또렷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야, 네. 예, 소위 그 저들이 말하는 천리경이라는 그 물건이었죠. 이렇게 해서 해외관에서 그 외국 신문물의 하나인 천리경을 본 것을 특별히 그 기록을 한 것을 보면은 이 시대의 그 부산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흥미와 관심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리경 그러니까 뭐 망원경 같은 거였나 봐요. 근데 그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우리나라에 천리경이 들어온 게 언제예요? 예, 우리나라에 천리경이 들어온 것은 1631년이 되는데요. 그 외교관으로서 중국에 간 정두원이 그 포르투갈 출신의 선교사죠. 그 로드리게스한테 그 선물로 받아온 것이 최초가 됩니다. 천리까지 볼 수 있다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가 되었지만은 사실은요. 천리는 거리를 치면은 심리가 4km니까 400km나 되는 아주 긴 거리죠. 먼 거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천리경의 성능이 좋다고 해도 우리 눈으로 400km가 되는 것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매우 멀다는 뜻으로 실제는 그 백리 정도 약 40km 정도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리경이었구나. 예, 예. 그렇게 보면 되죠. 천리경 맞아. 이거 처음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지금도 전망대 같은 데 가면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조선의 감시 초병들이요. 부산에서 이 부산항에서 이 예. 천리경을 선물로 받은 기록이 있대요.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천리경이 들어오고 160여 년이 흐른 1797년 10월 13일이죠. 그 영국 구람 87동급 프린스 윌리엄 헬리오가 부산 용당포에 우연히 따뜻을 내리면서 이러한 그 이항성의 입항을 두고 부산포에는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의 감시 초병들이 가장 부럽게 눈여겨본 선용품이 바로 이 배의 구인들이 가지고 있던 망경이었습니다. 네. 예, 그 9일째 그 마지막 되는 날에 영국 탐사선이 출항을 할 때 이 배의 그 보라톤 함장은 감시 초병에게 이 망경을 선물로 주고 갔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필요한 게 선물로 안겨질 때 그 기쁨이 더욱 크리라 봅니다. 부산항이 관문으로서 새로운 외국 문물을 접할 수 있는 항구니까 아마 더 부산 여행을 오는 분들이 많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개항 이후에 이제 구한 말쯤 그때 부산을 찾은 기록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라도 한평 사람이 부산에서의 신문물을 접하고서 남긴 또 유랑 기록이 되는데요. 호가 동해입니다. 동해, 동쪽 바다는 동해 기문이라는 사람인데 평생 그 고향 한평에서 은거를 하면서 학문을 닦고 연구한 선비가 됩니다. 그는 그 유람하기를 좋아해서 8건의 그
유람 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부산과 관련된 유람기가 바로 남쪽을 유람했다 해서 남유록이 됩니다. 남유록. 예. 네. 이 유람기를 보면은 여행자가 1890년 경인년 4월 초순에 이맘때 되죠. 예, 조금 5월 정도 되겠는데 네, 네. 예, 양력을 하면요. 전라도 한평의 본가를 나서서 8월 금음쯤에 8월 금음에 그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꼬박 약 5개월 동안 오랫동안 유람했네요. 했죠. 한평에서 부산까지 오고 간 여정을 간략하게 간추려 놓았는데요. 거쳐간 노정을 살펴보면은 그 경상남도 내륙의 주요 고적은 물론이고요. 그 당시 그 통영이라든지 마산과 같은 남해안의 지역의 맹성지를 포괄하고 있어가지고 당시 부산과 경남 지역을 연결하는 일련의 관광 코스를 살펴보는데 유익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요. 이 남유록이라는 유람기 여기서도 아마 주목할 만한 지역은 부산 경남 중에서는 부산이었을 텐데 부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담겨 있나요? 예, 여행자 김훈은 밀양에서 배를 타고 낙동강을 따라 내려와 가지고 구포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 무렵 그 구포나루에는 이미 그 하룬선이 다니면서 일본 사람들이 드나들고 여기에 그 영호남 그 상인들이 일본인 거루 지역을 통하여 들어오는 외국 상품을 사기 위해 그 몰려들고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만큼 그 구포 시장이 활기가 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행자는 자성대를 거쳐 부산항에 설치된 일본인의 마을 그러니까 외관을 다시 또 찾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부산 지금 현재 부산역 앞이죠. 그 청간 거리가 있는데 그 예전에 중국이 마을이었죠. 이것도 구경을 하게 됩니다. 네, 부산에서 일본인 중국인들의 모습까지 구경하게 됐으니까요. 당시로서는 꽤 신기하고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예, 여행자 김우는 지금의 영주동 산길을 걸으면서 주변 산 흐리에서 흰색의 비석이 많이 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그 외인들의 그 조상으로서 그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날 복병산에 있었던 일본인 공동고지를 지칭한 것이었죠. 그리고 일본인 마을 가까이에 있는 해변에는 청나라 사람의 집이 두 채 있는데 매우 사치스럽고 우리나라의 기와집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 또 여기서 일본인의 집도 보았는데요. 이 집들도 아주 사치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기둥과 색깔에는 금은이고 창과 백이 유리였고 사람과 물자가 매우 번화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부산에서 중국 사람, 서양 사람, 일본 사람을 다 보았는데 모두가 옷 색깔이 청색이거나 흑색이었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 중국 사람은 두 발의 그 가장자리를 머리죠. 머리에 가장자리를 깎고 가운데를 묶어 발 그 뒤꿈치까지 들이우고요. 끝에다가 댕기를 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일본 남자는 모두 머리를 남김없이 깎아서 우리나라 선인 모양과 같았고 예. 네. 여자는 머리카락을 남겨 뒤로 쪽을 틀었는데 이빨에 그 끈게 그 칠한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빨을요? 네, 치아를 검게 칠했다고요? 예, 이것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일본은 그 흑치라고 해가지고요. 검은 이빨이 여자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는데요. 특히 그 일본 그 인류 게이사들 기생들이 있죠. 네. 기생들이 이빨이 검어야만 했던 겁니다. 어머 신기하다. 예, 네. 아마 당시 그 일본 요정에서 일하는 그 게이사들을 본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그 부산을 찾은 유람한 사람들이 예상외로 낙동강을 따라서 부산을 드나드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예, 대개 그 부산 동네를 찾아오는 코스는 주로 낙동강과 같은 수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간혹 그 영남 대로와 같은 육로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대부분이 낙동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그 구포에 내려서 부산지방 유람 코스를 정하는 분기점이 되었는데요. 강을 따라 계속 내려가게 되면은 낙동강 하구인 하단과 다대포로 가게 되고요. 동네 온천으로 가려게 한다면은 그 만도고개라는 하나의 영을 넘어야 하였던 거죠. 그 고개 하나를 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령을 넘기에는 좀 힘드니까 차라리 강바람 맞는 다대포 코스 이렇게 발길을 좀 돌렸나 봐요. 맞습니다. 낙동강을 따라 내려가서 다대포의 모룬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영도 예제죠. 옛날의 영도죠. 절영도라든지 초랑회관, 용도산의 초랑회관 그리고 청간거리 오늘날 부산역 앞이 청간이 거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성대라든지 영가대, 정공당, 송공단, 정은 또 오늘 온천장이 되고 동네죠. 그다음에 범어사라든지 금정산, 통도사 등과 같은 순으로 먼저 그 해안을 따라서 유람을 해서 마지막에는 금정산 쪽 동네 내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반대로 만덕을 넘게 되면은 이와 반대로
동네 객사라든지 범어사라든지 온정에서 시작해서 역순으로 다대포 모른데와 같은 코스로 유람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크게 두 개 코스로 부산 지역을 유람하게 되다 보면은 대개가 동네 온천가, 동네 객사, 범어사와 통도사, 자성대와 영가대, 송공단과 정공단, 초랑외관과 청간, 전령도와 다대포 모른데가 반드시 부산 동네 지역의 유람 코스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람 기록에서는요, 오늘날 그 부산 관광의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운대요. 그렇죠. 네. 이 해운대 이름 석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네, 왜 그래요? 예, 당시 그 해운대는 그 외곽지대라 가지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교통 사정이 아주 좋지 못해가지고 예, 유람 코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은 사실 부산 관광하면 해운대가 1번지인데 그 당시엔 안 그랬네요. 좀 격세지감? 맞습니다. 네, 지금 옛날 유람객들이 지금 해운대 보면 놀라서 자빠지겠죠? 그렇겠죠. 예. 네, 저희 3부 돌아와서요. 우리 부산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위나 밴드의 곡입니다. 노래 제목이요. 부산 이곳에서.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혼자 떠난 여행 낯선 곳에 아침 햇살은 따스함을 안겨주었네 마치 늘 함께한 친구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하네 허기를 달래며 들어간 모퉁이의 작은 식당 주위나 주머니에 인심에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길 잘했다며 미소 가득 유난히 가벼운 발걸음 라라라라 달리는 이 길 부산 이곳에서 끝없는 고민과 걱정들을 모두 내려놓자 모두 내려놓자 맑은 하늘 아래 버스를 타고 도착한 그곳 광안리 바닷길 카페에 여유로운 사람들과 산책을 즐기는 연인들 그 길을 따라가 파도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어 라라라라라 걸어가는 길 부산 이곳에서 누군가 힘든 일 있었다면 모두 살아있는 뉴스와 정보 여러분은 지금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타올라야 청춘이다. 아니지. 함께 어울리면 그게 청춘이지. 브라보 마이 청춘. 무합 청춘 서주. 자매품 딱 좋은 데이.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3부 돌아왔어요? (3부에서도) 옛날 라디오 이야기 쭉 펼쳐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죠. 우리나라 최대의 항만도시 부산은 앞으로도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부산의 관광명소는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명승지에는 팔경이라는 말이 잘 붙죠. 관장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팔경이라는 말에는
원래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그 예부터 그 풍경이 뛰어난 곳을 일컬어서 명성지라 했습니다. 이런 곳에 대개 대를 높이 쌓아 그 누각과 정자가 지어져 있는데요. 과거 우리네 선조들은 이러한 곳에서 자연을 감상하며 풍류를 즐기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대안팔경, 간동팔경, 단양팔경, 벤산팔경, 부산팔경 등이 있는데요. 이 팔경의 원조는 그 중국의 그 사오상 팔경에서 비롯됩니다. 또 굳이 그 팔경이라 한 것은 그 주역의 팔계와도 연관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 추나 추동 사계절에 맹성지를 음양으로 2개씩 배정해 그 팔경으로 정한 것이죠. 샤오상 팔경 이게 이제 팔경의 원조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어디 도시 가면 뭐 단양 팔경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구나, 그죠? 예. 그만큼 뭐 아름다웠다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그럼 이 팔경이라는 단어 언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그 사오상 즉 그 소상 팔경? 예, 소상이죠. 네네네. 그렇죠. 그 예. 중국말 하면 사오상이 있지만 이제 한문으로 하면 소상이죠. 예, 소상은 그 중국 호남성 그 동종원 남쪽 양자강의 두 물줄긴 소수와 상수를 말하는데요. 그 소상의 아름다운 풍경은 당나라 때 시인 두보를 비롯해서 많은 시인들이 노래해 왔습니다. 그 소상 팔경의 전통이 하나의 미학으로 확립된 것은 북송 때 화가들이 소상 팔경도를 그리면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고려 때 맹종의 명을 받고 이강필이 소상팔경도를 그렸다는 기록을 보았어요. 12세기 중엽에 아름다운 경치에 팔경이란 명칭을 붙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 근래 지방자치제가 되고부터는 이런 팔경의 숫자는 그 지역의 관광 차원에서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방에 따라서는 들어는 구경도 있고 10경이라든지 12경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우리 부산 팔경 하면은 부산 팔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그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고문헌인 1740년에 동네 부지에 소개된 명성지가 되는데요. 여기 그 부산 팔경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해운대입니다. 그 신선대, 오른대, 모른대, 태종대, 범어사 입구에 있었던 그 어상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덕포동의 강선대, 그다음에 연산동 그 배산 성지에 그 갱호대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부산 팔경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다 대자네요. 해운대, 그렇죠. 신선대, 오륜대, 모른대, 태종대, 그래서 의상대, 강선대, 경효대. 오. 그 대가 8개 있으니까 네. 8대라 부르죠. 팔경이라고도 부르고 부산 팔대라고도 부르는군요. 예. 저도 여기 다는 못 가본 것 같아요. 한 3-4군데는 아직 못 가봤네요. 그렇죠. 예. 자, 그때 그 1871년에 그 동네 부업지에 따르면요. 그 해운대, 갱호대, 태종대, 모른대, 동천하구에 있었던 그 조선통신사 그 선착장이죠. 그 영가대라든지 그 학소대는 아까 조금 전에 동래구 칠산동에 있었고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다음 동대가 있는데요. 그 해동 수원강변에 있어요. 수영강변에 있었는데 이것도 사라졌고요. 삼성대도 그 지금 사라졌는데 그 온천 천변에 그 안시와 송시와 왕시의 그 시조가 거주했던 곳이라서 그 삼성대가 있었고요. 오른대라든지 어상대라든지 팔경대 그 가장 그 기장에 있는 정감명에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졌고요. 이것이 이제 부산 11대로 기록되어 있었고요. 이후 그 1899년에 영가대와 학소대가 빠지면서 부산도 9대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까 그러니까 11대가 되기도 하고 9대가 되기도 하고 네. 팔경에서 이렇게 딱 변화가 된다는 거죠. 예. 네네. 예, 그리고 이제 1937년에 그 동네 군지에 보면은 부산에 또 20대가 기록이 됩니다. 20대요? 예, 점점 뭐가 많아지네요. 예, 그런데 앞서 소개한 1871년에 부산 11대에서요. 그 만년대를 해가지고 이것도 동네 명륜동에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네 읍성의 그 서장대와 동장대, 자성대, 백록대도 그 밀락동 저 백산이죠. 지금 아파트 지어져 있는데 그쪽에 실향대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백록대가 있었는데 또 사라졌죠. 그다음에 중년대를 해가지고 그 안락동에서 있었는데 사라졌고 신선대, 실향대, 그 기장에 그 실향리에 있는 실향대가 있습니다. 실향대. 예. 네. 그다음에 기장의 일강해수욕장에 그 세 사람의 성인을 모신 삼성대가 있죠. 예. 이를 대해 가지고 모두가 20대가 됐다 해서 부산에 또 관광 명소로 꼽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명승지가 참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부산에 참 볼만한 곳들이 많다는 건데 일제 강점기에는 또 어땠나요? 예, 이후 일제 강점기 시대 땐 일본인들이 즐겨 찾는 명성지가 있었습니다. 그 송도 아주 유명했죠. 그래서 송도 유원지. 그다음에 부산 그 대전공원이 해가지고 1918년에 설립된 지금은 그 체육공원인 그 서구청 자리가 됩니다. 지금 사라졌지만 이제 그것이 바뀌었죠. 서구청 자리로 바뀌었고, 그다음 용두산 공원이라든지 그 동네 온천장, 특히 그 건강원이죠.
그다음에 범어사라든지 통도사 이 두 개 사찰, 그다음에 해운대 온천장이 있었으니까 온천이 있었죠. 해운대도 유명했죠. 그다음에 금정산 이것이 이제 부산 팔경으로 일본 사람들이 절개 찾던 곳이었습니다. 네, 해방 이후에 그러면은 부산의 명소가 이제 일제강점기 지나고 해방되고 그때는 또 어떤 명소들 소개됐나요? 그렇죠. 그 해방이라든지 정부 수립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한국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객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긴 뭐 전쟁통에 관광을 하진 않았겠고 그렇죠. 그렇죠? 힘들었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어디 이제 구경을 생각이라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1960년대 중반에 와서는 드디어 그 부산의 명소가 그 문헌에 나타나는데요. 1965년도에 출판된 항토학자 그 박원표가 지은 그 부산의 고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부산 식경을 소개합니다. 네. 먼저 그 동네 온천을 시작을 해서 그 해운대 온천, 이어서 송도, 다대포, 태종대, 용두산, 범어사. 그다음에 부산대교, 지금의 영도대교를 말합니다. 아, 네. 예. 그다음에 부산 터널이 또 들어갑니다. 유엔 묘지 알겠죠? 예. 그렇게 이제 되고요. 근데 터널 묘지 뭐 터널 같은 게 이게 명소가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저 영주 터널로 분류가 있는데 이 터널을 명소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당시 그 부산의 유일한 터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예.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런 희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터널은 그 일제 강점기 말기 전시에 그 방공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공을 했는데요. 지난 1961년 8월 14일에 준공이 됐으니까 개통이 될 때까지 자그마치 20년이란 한 해 아이고, 오래 걸렸네요. 오래 걸렸죠. 그야말로 부산 터널은 우여곡절의 터널로서요. 숱한 아픔과 인내 속에서 준공이 된 터널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자, 전후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기를 맞은 1960년대 후반에는 또 노래 속에도 부산의 명승지가 등장했었다고요? 예, 1960년대 후반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고장의 출신 가수 김상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 네. 네. 그 자기의 인기곡이 개치나 칭칭나네입니다. 아, 개지나 칭칭나네 이건가요? 그렇죠. 네네네. 예. 여기 이제 부산 명성지를 그 담아가면서 노래를 했는데요. 그 전에 개치나 칭칭나네의 그 전국 명성지를 담아 노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속타가 뭐냐면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안티죠. 그 부산 관광은 진짜 이었는데요. 그 용두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도다리 자갈치 시장을 지나가지고 남포동 다음에 국제시장, 송도 해수욕장, 태종대를 거쳐서 해운대, 동백섬, 다대포, 금정산, 동네 온천, 해운대 온천을 차례대로 소개하면서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고향 바로 부산을 자랑했던 것이죠. 이처럼 가수 김상국은 부산을 자랑하고 홍보한 제가 볼 적에 최고의 관광 홍보대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노래 이따가 잠시 후에 준비해 드릴게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년대 중반 이제 좀 시계를 조금 따라가 봅니다. 예. 자, 80년대에는 또 어떤 것들이 우리 부산의 자랑거리가 되줬을까요? 예, 1985년에 부산시에서는요. 부산자랑 10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부산 시민으로부터 94가지를 자랑거리를 갖다가 있죠. 추천을 받아가지고 15명의 그 전문가가 선정을 했던 것인데요. 첫 번째가 해운대였습니다. 아, 이제 해운대가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예, 이어서 그 태종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오륙도도 빼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자갈치 시장이라든지 금정산성, 범어사, 충렬사, 유행공원, 그다음에 동네 야루, 낙동강 하구로 되어 있는데요. 이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명성지가 되고 한 가지는 그 문화재인 동네 야루가 들어갔습니다. 네. 선정 이유 중에서 특이한 점은요. 유행공원은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것이었고요. 동네 야루는 선인들의 근데 우리 앞서간 어른들의 정신적 문화유산이라는 뜻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낙동강 하구가 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시민의 그 낭만, 당시 그 이미 그 얼숙도 갈대숲이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낭만과 내일의 꿈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오늘날 부산 신항을 비롯해서 맹지, 녹상, 지사, 공단과 같은 대단히 산업시설이 들어선 낙동강 하구 시대를 이미 이때 예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구나. 부산 시민들에 의해서 선정된 명소들이니만큼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후 이제 2000년대로 좀 들어서면 부산 관광공사가 이제 나서서 부산의 명승지들을 선정합니다. 예. 2013년에 부산 관광공사가 선정한 것을 보면 첫 번째가 강안대교였습니다. 예, 이어서 해운대 해수욕장, 태종대, 자갈치 시장,
강안리 해수욕장, 이기대 국제시장, 거가대교, 달맞이 고개가 들어갔습니다. 다리의 도시이자 해수욕장의 도시답게 그 강안대교와 거가대교, 해운대와 강안리 해수욕장이 들어갔다는 것이 돋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2013년 11월에 도계 보수 공사로 다시 들어올린 영도다리라든지 2014년 4월에 개통된 부산항대교가 명소에 빠져 있는 이유는 2013년 초에 이들 명소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누락이 된 겁니다. 아, 부산항대교가 2014년이구나. 예. 아, 몰랐네요. 이래서 그랬구나. 그럼 이제 부산 관광명소 가장 최근 거 살펴보면 좀 변했을 것도 같아요. 예, 변한 게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보면은 부산관광베스트 15 15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여기에 보면은 다리는 다 빠져 있어요. 네. 그 대신 다리를 볼 수 있는 해수욕장 같은 해변이 바로 관광명소로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는 일종의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다리를 지나가면 다리를 볼 수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은 그잖아요. 그렇지만 네. 예, 강안리 해변가에서 보면은 강안대교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해수욕장과 해변이 바로 관광명소로 소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또 보면은 그 피퍼 광장과 용두산공원. 이거 빠질 수 없죠. 네. 두 번째는 국제시장과 자가치 시장. 시장면이죠. 시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서면. 서면 요즘은 뭐 지하상가도 있지만 그렇죠. 점포 카페 거리 또 많이 찾죠. 그래서 서면이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는 부산시민공원. 다섯 번째는 해운대죠. 해운대는 해운대하고 해수욕장과 달맞이길은 다 들어가고 여섯 번째 동백섬과 마린시티. 그다음 일곱 번째는 강안리가 들어가는데 예, 해수욕장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광안리. 네. 그다음에 밀락수변공원이 들어가고요. 좋죠. 예, 그다음에 송정해수욕장, 해동용무사도 들어갑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곳이죠. 열 번째는 태종대하고 한열문화마을이죠. 그 흰여울 문화마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흰여울, 거죠? 영도 맞죠. 쪽에. 예, 흰여울. 네. 예. 그다음에 송도해수욕장, 그 해수욕장하고 송도구름다리. 여기 이제 예. 송도에 케이블카도 생겨가지고 볼 거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륙도와 이기대라든지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다대포와 아미산 전망대라든지 그 을숙도 등이 소개가 됩니다. 맞아요. 을숙도 이쪽도 막 낙조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본 관광 명소였는데 또 해운대는 사실 대한민국 팔경 꼽아라 해도 뽑힐 만한 그런 명소죠. 맞습니다. 해운대의 절경만 따로 뽑아서 해운 팔경이라고도 불렀다는데 그러면 해운대에서도 이 8가지나 되는 볼거리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건가요? 예, 그 예로부터 지리적으로 살기 좋은 곳을 삼표지강이라고 해서 이름나 산과 강과 바다를 끼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해운대였는데요. 해운대는 여기에서 온천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포지향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러한 맹당의 지세를 갖춘 해운대다 보니까 그 자연 자원을 배경으로 해운 팔경이란 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동백섬 남단 위에서 바라보는 경치죠. 해운대 상이라 불렀고요. 두 번째는 석양의 오륙도를 뒤로 하여 고깃배들이 들어오는 한적한 풍경이죠. 네. 이걸 이제 오륙기범이라 불렀습니다. 꽃담배를 타고 기양하는 모습이죠. 오륙기범. 세 번째는 장산에 있는 양폭포. 장산에 올라가는 그 양운폭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 온천인 구남온천. 맞아. 해운대에도 온천 유명하죠. 네. 예, 예전에 또 구남온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비오산 그 봉수대. 에 타오르는 불꽃이죠. 이것을 봉대점화라 불렀고요. 여섯 번째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서 바라본 해지는 모습이죠. 예, 그 우산낙조라 불렀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현 해운대 도서관 자리에 있었던 연못에서 흘러내리는 장지유수. 네. 그다음에 해수욕장 뒤로 흐르고 있는 춘천천에서 고기가 뛰는 모습이 춘천야근을 가리킵니다. 이것 말고도 부산에는 수영팔경이라든지 사상팔경, 다대팔경, 검정산팔경 등이 있는데요. 이들 공통점은 바로 산과 강 그리고 바다와 안개가 어우러진 배경으로 달과 석양, 배와 물새가 논이는 그런 자연 속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연의 모습 좀 좋다. 예, 지금은 주위 환경이 매립 등으로 많이 훼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부산의 옛 팔경을 통해서 한 번쯤 옛날의 모습을 의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부산의 명승지를 조선시대 적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세월 따라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연경관이다가 나중에는 터널, 대교도 나왔다가 요즘은 또다시 좀 자연의 모습이 그리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나중에 한 또 100년 후에는 우리 부산 팔경을 꼽으면 뭐가 선정될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관장님? 예, 일본은 그 임진왜란 이후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잔 또는 그 사발을 구해내기 위해서 동네 부산포 외관에 조선과 일본의 도공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부산열을 운영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초량회관에 있었던 부산열에 얽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거기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옛날 라디오 이용득 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자,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캐지나 칭칭 노래 한 곡 듣고요. 그리고 노래 한 곡 더 골랐습니다.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 노래 듣고 올게요. 괴지나 칭칭난 게 하늘에는 별도 많소 시냇가에는 자갈도 많소 우리는 살림의 말도 많소 말도 많은 우리 살림 유람이나 갑시다 강원도 땅에는 산도 많소 그래서 그런지 나무도 많소 강원도 땅에는 감자도 많소 그래서 별명이 감자바위요 서울로 가보면 빌딩도 많소 그래서 그런지 아이도 많소 가는 곳마다 와글와글 산하 제한을 해야만겠소이 서울 아이들 잘 먹는 건 번데기요 충청도 땅으로 내려가요 이 동네 말꼬린 길기도 길어요 이래요 저래요 I love you 충청도요 충청도 사람은 양반이래요 전라도 땅으로 가보더라고 가는 곳마다 풍년이란게 김제망경의 온갖 곡식이 누렇게 이가 땅깨로 풍년이란게 사투리 많은 경상도는 사람도 좋고 인심도 좋소이 대구 땅에는 사과도 많소 비타민C가 많아서 좋소이 부산 땅으로 가보입시대 영도섬 다리가 끄떡끄떡 하루에 2번씩 끄떡끄떡 고기 배가 왔다 갔다 싱싱한 갈치 사이소 멍기 샀어 멍기어이 캐지나 칭칭나네 캐지나 칭칭나네 캐지나 칭칭나네 캐지나 칭칭나네 부산에 가면
다시 나를 볼 수 있을까? 고운 머리결은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그 부산역 앞은 참 많이도 변했구나. 어디로 가야 하나? 너도 이제는 없는데 무작정 올라간 달맞이 고개에 오래된 바다만 오래된 우리만 시간이 멈춰버린 듯 이대로 손을 꼭 잡고 그때처럼 걸어보자.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간 광안리 그때 그 미소가 그때 그 향기가 빛바랜 바다에 비쳐 나와 내가 파도에 부서져 깨진 조각들을 마주본다. 부산에 가면 네, 에코브릿지 최백호 함께 부른 부산에 가면이었고요. 아바의 페르난도까지 남겨두고요. 러브포텐 4부로 돌아옵니다. Can you hear the drums, Fernando? I remember long ago another starry night like this. In the firelight, Fernando, you were humming to yourself and softly strumming your guitar. I could hear the distant drums and sounds of bugle calls were coming from afar. They were close now, Fernando. Every hour, every minute seemed to last eternally. I was so afraid, Fernando. We were young and full of life, and none of us prepared to die. And I'm not ashamed to say the roar of guns and cannons almost made me cry. There was something in the air that night. The stars were bright, Fernando. They were shining there for you and me, for liberty, Fernando.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행동 요령이 달라질 텐데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입니다. 이때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방석이나 베개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큰 진동이 멈춘 이후엔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 전기를 차단합니다. 또한 화재가 났을 경우엔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기회는 3번.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발화된 직후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진 시에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했다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합니다. 만일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면 인터폰 혹은 휴대폰으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큰 진동이 멈춘 후에는 공터나 공원 같은 주변의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외에서 진동을 느꼈다면 우선 가지고 있는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주변의 위험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빌딩가에 있을 때에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상황에 따라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극장, 지하상가에 있을 때 지진을 느낀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장소에선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합니다. 전철을 타고 있을 때는 충격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물건을 꽉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철이 멈췄다고 해도 서둘러 밖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차내 안내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난 듯한 상태가 되어 핸들이 불안정해집니다. 차 안에서 지진을 느꼈을 경우엔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 등의 정보를 잘 듣고 대피해야 합니다. 또 어디서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크게 소리쳐 위험을 알리고 119에 신고해 구조 요청을 하고 주위에 위급한 사람의 구조를 돕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누구나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정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측하기 가장 힘든 인류 최대의 재난 지진. 안전수칙과 행동 요령만 잘 지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 거제 90.9, 진주 98.7MHz, KNN 러브 FM입니다. KNN 러브 FM에서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KNN 러브 FM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혜민스님입니다.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어딘가로 차를 달리는 일 나는 모퉁이 가게에서 담배 한 개 비와 녹는 아이스크림 들고 길로 나섰어. 해는 높이 떠서 나를 찌르는데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어느새 다가와 내게 인사하고 노래를 흥얼거렸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제 모두 푸른 연기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내게 남아있는 작은 힘을 다해 마지막 꿈속에서 모두 있게 해줄 바다를 건널 거야.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패닉의 달팽이로 열어보는 러브포텐 4부입니다. 러브포텐 4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들 함께 나눌게요. 잠시 광고 먼저 듣고 옵니다. 서부산시대 개막 프리미엄 메가시티 부산이 원하는 평지에 덕포역앞 1572세대 대단지. 사상 복합환승센터 예정과 스마트시티 개발 프리미엄을 누리는 사상 중흥 S클래스 그랜드 센트럴 4월 오픈 예정. 문의 1600-6882 중흥토간. 불타올라야 청춘이다. 아니지. 함께 어울리면 그게 청춘이지. 브라보 마이 청춘. 무학 청춘 서주. 자매품 딱 좋은 데이. 정구 형님 생닭 한잔 먹자. 오야 생닭이 딱이래. 형님 한 잔 먹어라. 난 한 잔 먹었다 아이가. 뭐시라 카노 그거 먹고 그만 물기가. 아니다. 생닭은 두 잔부터 시작이다. 역시 생닭 정말 좋다. 나도 생닭 정말 좋다. 참 건강한 닭고기 참참참 그래 국내 최초 동물 복지 참참참 그래 참 건강한 닭고기 참 건강하게 그래 참 신선하게 그래 참 안전하게 그래 가족 모두 좋아해 국내 최초 동물 복지 닭고기 참 그래. 네, 일요일에 친구 결혼식 있다고 5058번님이 그럼 오늘이네요. 때가 때인지라 정말 소박하게 결혼식 하고요. 신혼여행 미뤄뒀다 다음에 간다네요. 많이 속상할 텐데 내색 안 하고 웃는 친구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행복해라 친구야 하셨네요. 쿨의 아로하 듣고요. 브루노마스의 메리유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난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지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비추리러 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and it's on, girl. Don't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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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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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we'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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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f you're ready, like I'm ready. 'Cause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Oh, I'll go get a ring, let the choir bells sing like ooh. So what you wanna do? Let's just run, girl. If we wake up and you wanna break up, that's cool. No, I won't blame you. It was fun, girl. Don't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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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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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we'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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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f you're ready, like I'm ready. 'Cause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Just say I do. Tell me right now, baby. Tell me right now, baby. Baby, just say I do. Tell me right now, baby. Tell me right now, baby. Baby, oh,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이어서 우리 5055번님 요즘 힘들고 외롭다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민설 씨도 코로나 조심하세요 해주셨습니다. 검정치마의 날씨 듣고요. 우리 8019번님 집 앞 시장에 족발 포장 주문한 거 찾으러 가고 있다고. 월급날에는 항상 족발 드신대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죠. 족발이 앞다리가 더 쫄깃하다고 했던가요? 그죠? 맛있는 족발로 드세요.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까지 두 곡 들을게요. 정작 필요했던 말들은 다 덮어두고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별로 다를 것이 없을 날씨기엔 덧붙여 말할 거리가 끊이지 않네. 가끔씩 내리까는 눈을 나는 조심스레 살피고 있었던가.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는 미세한 표정을 지었던가. 어중간한 손짓에 뜻을 지레 짐작하며 고민하지만 화창한 날씨 덕에 대화는 끊이지 않네. 난 날씨기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쉽게 편안할 수가 있는 그런 사이를 원했는데 마주 앉은 거리는 좁힐 수 없네.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그대 고른 숨을 들으며 행복했고 아마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그대 숨을 가쁘게 하고 이제 우린 친구야. 내가 원하는 건 절대 이게 아닌데 화창한 날씨 덕에 기분은 나쁘지 않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보이즈투맨의 Yesterday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주말 행복하게 보내요. 월요일 10시 5분 생방송으로 돌아옵니다. 구성연출 최인남 PD,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박민설이었습니다. I believe in yesterday. Suddenly